해주고 이제 또 시작을 하네요. 네, 커뮤니티 실드가 항상 문을 여는 대회죠. 네, 근데 커뮤니티 실드는 좀 어떻게 보면 한 주 전. 한 주 전. 리그 개막 한 주 전. 리그 개막 한 주 네. 전 시작이 되는데 지난 시즌 리그가 뭐지?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빨리 또 시즌이 시작하는 것 같냐? 순식간이야. 근데 왜냐면 우리가 6월 중순까지 네이션스 리그 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구나. 네, 한 달 쉬니까 7월 말에 갑자기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한다는데 당연히 이제 약간 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 영상에 올라간 EK 리그 챔피언십 시즌 1 또 이제 형철이랑 저랑 수빈이 형이랑 또 이제 종인이 형까지 넷이서 이제 쭉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했죠. 중계 스케줄이 주말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축구 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즌이 되게 좀 빨리 찾아온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현이 형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신다는 거. 며칠 가죠? 저 한 열흘 정도? 열흘? 네. 알겠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에 우리가 영상이 몇 개 올라가지? 5개 올라가나? 그러면 이제 기수랑 나랑 수빈이 형이랑 종인이 형이랑 덕현이 형이 없는 동안 한 영상 한 몇 개야? 500개 정도는 같이 고생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이건데. 500개요? 50개겠죠. 50개. 500개는 뭐 100일 갔다 오나요? 아니 과장해서 뭐 100일 가요. 원래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00개 중에 살아남는 50개가 업로드 되는 50개.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하루에 또 영상 50개씩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중에 5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형 없는 동안 많이 고생해 네, 보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뭐 어쨌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휴가 갈 때 제가 또 그만큼 열심히 할 거니까. 그건 인정.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 실드가 이제 일주일도 아니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 축구의 문을 열게 되는데 만나는 대진이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리버풀과 맨시티. 리버풀이 FA컵으로 우승을 했고 맞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또 맞추게 됐죠. 커뮤니티 실드 대진은 항상 그 FA컵 우승팀이 먼저 홈팀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기는 중립지에서 펼쳐지고요. 이번에 웸블리에서 안 합니다. 어디서 하죠? 그 킹파워 스타디움. 레스터 시티. 네, 레스터 시티 홈구장. 지금 이제 그 UEFA 여자 유로 2020 일정 때문에 지금 이 일정 때문에 이 웸블리는 그 대회에서 쓴다고 하고 이번에는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 맞대결을 먼저 보면 일단 리버풀이 1승 2무인데 리그 맞대결은 두 번 다 2대2로 비겼고요. 소신 이 리그 맞대결 두 번 둘 다 존나 재밌었습니다. 진짜 개재밌었어요. 진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클롭도 그렇고 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종합해봤을 때 가장 선두에서 이것을 리딩하는 두 명의 감독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쵸. 진짜 근데 원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상 졸라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딱 봤는데 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생각보다 너무 루즈한데? 왜냐면 이게 약간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수비하는 스탠스를 취한다든지 맨시티? 그치. 씨발 좀 비교하겠는데? 아니면 리버풀? 이거 좀 빡센데? 그 신중하게 하고 막 원래. 근데 이 두 팀 만나면 한 대 맞아? 그럼 나도 한 대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진짜 각자 철학을 유지하면서 덤벼드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감독이 아주 시원한 하이파이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클롭은 그닥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펩이 유독 야 씨야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니까 클롭은 뭐야 하면서 딱 하는 느낌. 얼떨결에 이렇게 딱 해준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 위대한 두 감독의 맞대결이 이번에도 펼쳐집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펩 클라시코라고. 펩 클라시코. 그냥 펩 그리고 클롭의 클. 이름 그래서 펩 클라시코 이렇게도 이제 해외에서 좀 부르던데 이번에도 성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의 리그 맞대결은 모두 2대2 무승부인데 FA컵은 리버풀이 3대 0으로 전반에 3골을 달아나긴 했지만 이때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리버풀보다는 좀 많이 돌렸었고 또 그때 그 잭 스테픈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래서 이제 마네가 그 막 가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치명적인 빌미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전반에 0대 3이었던 경기를 맨시티가 2골까지 2대 3까지 따라잡았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리버풀이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맨시티도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 5경기에서 무려 20골이 나왔고요.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팀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존나 쩐다. 진짜 개쩔어요. 진짜. 자, 그리고 최근 맨시티전 리버풀은 6경기 1승 3무 2패고 그냥 호각세네. 맨시티도 마찬가지예요. 5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1패입니다. 서로 비기는 게 그만큼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뭐 한 끗 차 정도의 항상 그 차이를 좀 보여줬던 양 팀이 되겠고요. 서로에 대한 좀 리스펙이 있는 것 같아요. 클롭이랑 펩은. 그러니까 인터뷰 때도 그렇고. 클롭도 펩을 세계 최고 감독이라고 시켜 세우고 그리고 펩 역시도 클롭을 세계 최고의 명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 걸맞는 경기력이 저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전교 1, 2등이 서로를 배려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최근 리버풀전 맨시티는 3경기 무승인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차피 양팀 맞대결은 호각세기 때문에 헤드투헤드 기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기록은 언제든지 바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매치 팩트를 보면 일단 리버풀의 프리시즌 결과는 2승 2패.
놀랍게도 자이츠부르크에게 패했어요. 아, 그리고 또 셰스코에. 네, 셰스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리버풀은 이 경기 때 결정력도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커뮤니티 실드 직전에 프리시즌 경기를 안 좋게 맞췄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커뮤니티 실드 2번 모두 준우승입니다. 2019년 맨시티에게 준우승. 아, 그러네. 그때 스카이워커 그 경기죠? 네, 스카이워커가 그 라인에서 걷어냈던 대단한 수비가 나왔던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스날에게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어요. 네. 두 경기 모두 승부차기 끝에 패배, 1대1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인데 어쨌든 리버풀은 마지막 커뮤니티 실드 우승이 무려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점. 너무 오래전인데? 네, 그만큼 이제 커뮤니티 실드 우승과는 유독 리버풀이 인연이 좀 없고요. 자, 반대로 이제 맨시티를 보면 프리시즌은 2경기 치렀는데 멕시코 팀 아메리카하고의 경기 승리, 그리고 아메리카.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도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미넨과의 경기가 이제 이 커뮤니티 실드 직전 경기였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맨시티는 그래서 커뮤니티 실드 직전의 분위기는 리버풀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커뮤니티 실드 5번 결승 중에 3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첼시 상대, 2018년에 첼시 상대, 그리고 2019년에 리버풀을 상대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커뮤니티 실드는 이제 작년이었는데 레스터에게 0대1로 패했어요. 그렇죠. 레스터가 이제 그때 당시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또 올라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레스터가 그때 커뮤니티 실드까지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맨시티의 마지막 커뮤니티 실드 우승도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2019년. 그 리버풀을 상대로 한 그 경기네. 그렇죠. 2020년에 이제 맨시티가 그때 커뮤니티 실드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우승이 2019년이었고 이제 3년 만에 우승을 맨체스터 시티는 노리게 됐죠. 네. 양 팀이 사실 전력으로 맞부딪혔을 때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사실 한두 명 정도 빠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감독은 팀의 철학이나 컨셉을 유지한 채로 서로를 또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만났다 하면 꿀잼 매치는 거의 보장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 경기에서 사실 부상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오히려 불안점이 있어요. 알리송이 일단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아예 빠진다. 못 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클롭 감독이 컨펌을 했고 그 아까가 한두 명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자리에서 한두 명이 빠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골키퍼에서 한두 명이 빠지는 건 얘기가 아예 바뀌고 달라지고 둘 다 지금 부상이라서 주전 키퍼, 세컨 키퍼 모두 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송 복부 근육 부상, 켈러허는 뭐 정확하게 폰목 같은 앱에 그 부상 이유가 뜨진 않았지만 지역지의 그 기사를 보니까 타박이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텔러는 그래도 조금 낫긴 하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거의 20%나 10%. 그럼 누가 나오죠? 아드리안 출격하나요? 맞아요. 서드 키퍼 아드리안이 출격합니다. 자, 이 리스크는 이제 리버풀이 좀 감수를 해야 되겠고 조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 확정. 체인벌리는 햄스트링 의심인데 역시 골키퍼 2명의 빈자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리버풀이죠. 나머지 자리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 대체 자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전 조각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조타 자리 이제 앞으로 누네스가 어떻게 이 경기에 대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맨시티는 일단 라포르테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릎 부상이 좀 길게 지금 당한 부상. 프리시즌 때도 아예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복귀를 하더라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맨시티한테는 좀 큰 리스크가 되겠고요. 자, 게다가 프리시즌에 필 포든, 존 스톤스, 균도안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나왔죠.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는 뭐 부상은 아니지만 감각이 저하돼서 경기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기 선발에는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뭐 스톤스나 균도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후벤 디아스라든지 아케라든지 아케도 있고. 센터백에. 근데 포든의 빈자리를 좀 어떤 식으로 메울지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맞아요. 아마 펩은 뭐 좀 그릴리시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넨전에 그릴리시 그리고 최전방에 홀란 둘이 되게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포드는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그릴리시의 활약 무대가 이번에 또 펼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약간 걱정거리는 라포르테 부상, 여기에 스톤스도 이 감각자로 못 나오니까 뛸 수 있는 센터백이 1군급으로 봤을 땐 2명뿐이라는 거. 디아스와 아케. 맞아요. 그리고 아직 맨시티가 풀백 영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8월 일정은 뭐 무난하게 소화할 것 같지만 전체 풀 시즌으로 따졌을 때는 워커 칸셀로 이외에 1군급 풀백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진창코가 또 나갔고. 맞아요. 숫자 자체가 부족한데 지금 뭐 쿠쿠렐라 링크도 있고 아니면 플랜 B로 또 접근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제일 이 경기에서 주목되는 거는 새로운 이적생. 근데 이 이적생이 공교롭게도 또 최전방 공격수고 맞아요. 이번 여름을 제일 뜨겁게 달궜었던 이 두 명의 뜨거운 감자였다는 게 아주 관심 가는 포인트죠. 자, 특히 누네스는 이제 머릿수로 따졌을 때는 결국 지난 시즌 사디오 마네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마네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지난 족방기 때 나왔고 누네스가 이제 이 자리를 대신할 텐데 자, 마네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전 3경기에서 무려 4골을 넣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 맨시티전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네를 이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매우 크다는 점. 누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조타의 부상으로 지금 최전방의 활약이
공격이 좀 필요한데 다행히 누네스는 일단 프리시즌 라이프치전에 4골을 넣긴 했어요. 네, 맞아요. 형철이가 또 리뷰를 했었던 그 경기죠. 이 한 경기뿐이라는 점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과연 누네스가 이대로 좀 뭔가 퐁당퐁당의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꾸준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또 이제 베르바토프처럼 이렇게 그 배기옥을 한 번씩 모아서. 그게 퐁당퐁당의 근데 기복이잖아요. 이제 그 시즌에 득점왕을 했거든요. 아, 베르바토프가. 1011 때. 네. 그때 막 5골 블랙번전. 근데 그때 박지성도 그 블랙번전 골 넣었거든요. 넣었죠. 맞아요. 리버풀전에 헤드트릭했어요. 베르바토프.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프리시즌에 또 폼이 피르미노가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 클롭 감독이 이적생 누네스를 좀 바로 선발로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 여긴다면 어쩌면 피르미노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클롭이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피르미노 여전히 리버풀 핵심 선수다. 맞아요. 하면서 뭐 여러 팀이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자유할 것 같고 근데 그간의 프리시즌 라인업으로 봤을 때 그래도 주전 구상은 클롭 감독이 일단 누네스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외에 또 주목할 선수는 프리시즌의 폼이 다시 올라온 살라. 지난 시즌 전반기 때 폼을 좀 회복한 듯 보이고 네. 자, 그리고 역시 키퍼 줄 부상 때문에 나오게 되는 아드리안이 좀 어떻게 해주느냐, 네. 잘 막아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드리안은 볼을 잡고 있을 때 몸을 항상 골대 쪽으로 기울이면서 골킥을 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잭 스테픈의 실수가 아드리안 쪽에서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엘링 홀란 역시도 주목할 만한데 뭐 사실 시티 입장에서 지난 시즌에 제일 필요했었던 포지션이죠. 그렇죠. 지난 시즌 전문 톱 자원이 없어서 아쉬웠던 맨시티가 영입으로 너무 확실한 전문 공격수를 이번에 데려왔고요. 리버풀은 수비 라인을 올립니다. 맞아요. 근데 홀란은 뒷공간 침투를 매우 잘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뭔가 홀란 쇼케이스를 하기에는 제격인 경기가 그리고 아닙니다. 어쨌든 홀란드가 또 이제 바이언전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홀란의 어떤 활약이 매우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고 이외에 또 주목할 선수는 더브라이너 이제 프리시즌에 또 2골을 넣었죠. 네. 아메리카전에 2골이고 나다나케가 결국 이제 라포르테 부상 스톤스 이슈 때문에 수비에서 꽤 중추 역할을 맡아줘야 돼요. 아케의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아케의 폼이 꽤 좋았다는 거 이게 좀 믿을 만한 포인트고 로드리가 프리시즌에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드리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베스트 11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마네가 빠져있고 조타가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누네스가 루이스 디아스 살라가 선발을 호흡을 맞출 것 같은데 피르미누의 이 선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지난 시즌에 나왔었던 그 베스트 11 여기에 아드리안 정도만 리버풀은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반대로 맨시티도 이제 홀란이 합류가 됐고 포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릴리시, 홀란, 마레즈라는 점. 나머지는 그대로 또 기존 자원들 베스트 11이 나올 그렇죠. 거니까. 뭐 아케 정도만 빼면 딱 이 나머지 베스트 11은 갖춰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리버풀은 직접 맨시티와의 지난 시즌 맞대결 때도 그랬듯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맨시티에게 중원을 내주고 맨시티에게 역습 찬스를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역시 일단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 특히 중원 사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기동력 싸움에서 어떻게 밀리지 않을 수 있을지 티파엔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수 있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한테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역습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격만 벌어졌다 하면은 그 틈으로 파고드는 양팀 공격수들 퀄리티나 이선 자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위기를 노출했던 건 저는 리버풀이라고 봐서 두 번째 맞대결 때 특히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파비오 카르바이오와 하비 엘리엇이 일단 활약을 꽤 잘했어요. 그래서 프리시즌 때 좋았던 어린 선수들이 이번 커뮤니티 시리즈 때도 선발은 아닐지언정 아니면 또 이게 커뮤니티 시리즈가 우리가 정예 멤버를 예상했는데 막상 커뮤니티 시리즈 정예 멤버 안 내보내는 경우도 그렇지. 뭐 어린 자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실전 반, 프리시즌 반의 성향을 띠고 있는 대회라서 맞아요. 아마 정예 멤버를 안 갖춘다면 이들 중에 한 명이 선발로 나와도 이상할 거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프리시즌 때도 아쉬웠던 이 결정력 이슈, 누네스를 포함해서 역시 좀 살아날 필요가 있는 리버풀의 공격진이 될 것 같고 희망 요소는 핸더슨이 프리시즌 때 폼이 좀 좋았다는 거,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핸더슨이 참 고생 많이 했죠. 체력이 빠졌을 때 3선에 핸더슨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다행히 이제 체력을 좀 회복한 것 같고요. 자, 맨시티는 지난 시즌 리버풀전의 핵심이었던 부분이 역시 중원의 기동력입니다. 베실바, 로드리, 덕배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활동량 풍부한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 선수들이 많이만 뛰는 선수들이냐? 그것도 아니거든. 공격을 이끌기도 하죠. 아마 이번에도 베실바가 로드리 밑에서 살짝 내려와주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나가기 위한 후방의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덕배가 아마 한 명의 공미처럼 공격 진영에 집중을 할 겁니다. 약간 4-2-3-1처럼 변형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덕배, 그릴리시, 마레즈의 혼란, 모든 어떤 그 패스의 시작은 덕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베실바가 사실상 약간 빡투박스럽게 움직여주면서 공수 양면에 다 가담을 해주고 3선에는 로드리, 그리고 아예 윗선 2선 중앙에는 덕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강팀전에 이렇게 만들 되게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리시와 혼란의 이제 경기력이 기대가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마레즈예요. 미넨전에 진짜 너무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어졌을 시에는
다시 한번 마레즈에 대한 어떤 그 우려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맨시티가 되겠고, 자, 또 하나의 우려점은 역시 에데르송. 올 시즌은 잘할까? 지난 시즌 물론 이제 골든글러브를 탔습니다. 알리송이랑 이제 공동으로 받긴 했는데, 근데 경기력적으로 까놓고 봤을 때 에데르송이 100% 만족을 뒀느냐 그렇게 보기 좀 힘들거든요.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매우 아쉬웠죠. 예, 에데르송이 이번에는 정말 올 시즌은 좀 폼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심 크레이그 포슨이네요. 그리고 대기심 데런 잉글랜드, 그리고 VR은 존 브룩스가 들어갑니다. 이스타TV 입중계 하나요? 한다고 들었어요. 예. 커뮤니티에 공지도 썼죠. 네. 커뮤니티 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네.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올라왔으니까 네. 이스타TV와 함께 올 시즌 이 해외 축구의 또 공식적인 막으려는 커뮤니티 실드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